인생을 바꾸는 것은 젊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이제 50이 다 됐는데 뭘 새롭게 바꾸나? 살던 대로 살아야지 뭐. 50대는 이렇게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바뀐다. 이는 주역점의 기본 원리를 이룬다. 안녕하세요.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책 이야기 북그로잉입니다. 공자는 주역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읽었어요.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 끊어지도록 읽었다 해서 위편 3절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죠. 공자는 주역에 무엇에 그리 심취했을까요? 주역에 갑골점이 나오니까 대운이 들어오는 때를 알고 싶었을까요? 주역은 단순히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세상 만물이 존재하는 법칙과 인생 지침을 담고 있죠. 공자는 인간의 삶을 통찰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어 주역을 좋아하고 즐겨 읽었죠.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가고 싶다면 먼저 책 50에 읽는 주역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현재 운이 어떠한지, 운이 좋아지는 비결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주역이 일러준 나이 들수록 운이 트이는 사람, 50 이후 대운을 맞는 사람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기흉을 만납니다. 길은 바라는 것을 얻은 경우, 흉은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길한 일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흉이 있어서 삶이 힘들어질까요? 주역은 기흉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정은 곧다, 지조가 굳다, 마음이 곧바르다의 뜻을 가진 한자예요. 풀어서 말한다면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시련이 왔을 때 쉽게 포기하면 물러터진 쇠붙이가 되고 맙니다. 단단한 강철은 반드시 단련이 필요하죠. 쇠붙이를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 망치로 두드리고 찬물에 담가 식히기를 거듭하면서 쇠가 강철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련과 단련의 과정이 길고 힘들수록 더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인생에 흉한 일만 있지 않아요. 사실 인생에는 흉운이 30, 기운이 70으로 길한 일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흉한 일만 보고 나는 운이 없다 말합니다. 흉운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신세만 한탄하는 사람, 쉽게 포기하고 나태한 사람, 남에게 피해를 넘기는 약은 사람은 기운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짜여져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부자는 50 이후에 큰 재산을 얻었어요. 그리고 남들은 쉽게 감당 못할 큰 실패와 시련을 겪어냈죠. 지금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다면, 뜻하지 않은 결과와 시련을 맞았다면 바로 코앞에 대운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50 이후 대운을 맞는 사람의 특징 2번째는 천명을 아는 거예요. 50이라는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부르죠.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를 뜻합니다. 이 채널의 처음 이름이 지천명 프로젝트였다는 걸 기억하는 분이 있을까요? 50의 인생의 전성기를 맞기 위해 함께 성장하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주역은 사람마다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명을 이루라고 부여된 힘이 운이에요. 운명.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운명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운명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오만해질까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체념만 하면 인간은 얼마나 더 무기력해질까요? 운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역은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수동적이지도 완전히 능동적이지도 않은 견해를 보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강한 운을 발휘해 기흉을 뚫고 자신의 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고생길이 훤한데 하게 되는 일이 있죠. 경쟁률이 높고 어려운 시험, 회사를 세우고 일으키는 일, 기록을 깨고 성과를 내는 일,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도 마찬가지죠. 기꺼이 가시밭길을 걷게 하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명입니다. 나이 50이 될 때까지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지납니다. 그 굴곡진 인생에서 발견한 변치 않는 가치, 변함없이 추구해온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생이란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서 그 가치가 없다면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50 이후 대운을 맞는 사람은 가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흉운이 두려워 전전긍긍하지 않으며 자신이 지나온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를 주장했던 니체의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인생을 전반생과 후반생으로 나눈다면 50은 후반생을 시작하는 나이예요. 전반생을 사랑하고 후반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사람에게 하늘의 도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50 이후 대운을 맞는 사람의 특징 3번째는 항용을 떨치는 거예요. 항용은 올라가지 말아야 할 높이까지 올라간 용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오르기 전 땅 위를 기어다닐 때는 하늘에 올라 비룡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막상 하늘에 오르고 나니 이제는 더 높은 곳까지 오르고 싶은 욕심이 발동하죠. 주역은 그 욕심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결국 후회가 따를 것이라 경고합니다. 필요한 것은 사실상 다 이루었음에도 적절할 때 멈추지 못한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를 더 욕심내다가 추락하고 맙니다. 주역은 가득 참을 경계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가득 참을 싫어하고 귀신까지도 해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산 정약용의 혼자 웃다라는 시의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아비가 아끼면 자식놈이 매번 탕진하고 아내가 슬기로우면 남편인 어리석네. 달이 차면 번번이 구름에 가리우고 꽃이 피면 바람이 불어 망쳐버리네. 세상 만물이 끝내는 이와 같으니 혼자 웃음에 까닭을 아느니 없네. 천지 만물, 세상 만사가 끝내 가득 참에 이르지 못함을 관찰하고 시로 옮겼어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는지 말이죠. 인생에서 50대는 20대의 방황과 30, 40대의 치열함을 거친 끝에 도달하는 안정기라고 할 수 있어요. 50대가 자족하는 삶을 산다면 좀처럼 큰 불행이 닥칠 일은 없죠. 50대를 위험에 빠뜨리는 단 한 가지는 과욕입니다. 무리한 투자나 투기를 벌인 50대는 복구가 어려울 만큼 치명적인 피해를 입어요. 간절한 염원이 집착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 가지려다 소중한 것을 잃은 건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면 온 우주가 그것을 채워주려 할 거예요. 50 이후 대운을 맞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사람을 잘 가려 만나는 거예요. 주역은 군자가 인생의 64가지 여행길을 헤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군자는 대인과 소인, 비인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살아갑니다. 소인은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비인은 사람이 아닌 사람에 이른 지경이에요. 오늘날 사기꾼과 같죠. 주역은 비인과는 말도 섞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소인과 함께하면 휘둘리고 흉운을 자초할 수 있다고 하죠. 군자, 즉 우리는 대인을 만나야 합니다. 대인은 나와 정신적 지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며 작게 줘도 크게 갚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주역은 기륜과 존망, 진퇴, 소장의 기미를 일일이 관찰하고 즐겨서 끝까지 연구하라고 말합니다. 그 기미를 살피는 일이 가장 중요할 때가 사람을 만날 때죠. 이 사람이 대인인지 소인이나 비인인지 나이 들수록 그 안목이 좋아집니다. 50 이후 대운을 맞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며 인생의 귀인을 만납니다. 귀인을 만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렸어요. 사람은 언제나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에 따라 상대의 모습을 바꿔서 보니까요. 새로운 인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들에게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국은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려면 나도 상대에게 귀인이 되어줘야겠죠.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운이 트이는 사람들의 공통점, 50 이후 대운을 맞는 사람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첫째, 기륭을 만난다. 둘째, 천명을 안다. 셋째, 항용을 떨친다. 넷째, 사람을 가려서 만난다. 여러분의 운이 점점 더 좋아지는 방법, 50 이후 대운을 맞는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